경비원은 가장 먼저 살인 현장을 검증했다. 그는 날카로운 시각과 예민한 후각으로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았다. 영화랑 애니랑 몽땅 신의 몽땅. 챕터 1. 불행의 시작. 그녀에겐 주름이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주름 때문에 눈앞이 잘 보이지 않아 집게핀으로 주름을 고정해놔야 할 정도였는데요. 이번엔 난도질 당하는 말, 당신의 혀를 더 막살이 나세. 스토프푸드와 함께 건강을 되찾으세. 스토프. 그날따라 강렬한 광고에 눈길을 빼앗기고 말았죠. 여자는 저 불길한 개밥을 사기로 결심한다. 챕터 2. 불행의 전조. 하지만 주름 여자가 지나가기에 마트 진열대의 간격은 너무 좁았습니다. 안간힘을 쓴 끝에 마마스도 푸드를 손에 쥐었을 때 그를 만났는데요. 그녀의 눈에 하트가 떠오르자 빨간 핫소스와 녹색 피클이 흥분에 날뛰더니 핫소스가 피클을 바늘로 찌르고 모든 게 뒤엉켜버려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었죠. 경비원은 가장 먼저 살인 현장을 검증했다. 그는 날카로운 시각과 예민한 후각으로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았다. 고단한 하루를 보낸 주름 여자는 자신의 주름을 덮고 잠들었습니다. 챕터 3. 불행의 절정. 주름 여자는 매주 수요일마다 주름 사이에 낀 이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해 병원에 가곤 한다. 그런데 마트에서 만났던 그를 병원에서 다시 만나게 됐는데요. 주름 여자의 전 담당 의가 정확히 83만의 사표를 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을 것이다. 새로운 의사는 주름 여자를 마취시킨 뒤 즐거운 듯 콧노래를 부르며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수많은 수술 도구들 중 빨랫솔과 세제를 꺼내들었죠. 그리고 가차없이 주름 사이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권총으로 주름 여자에게 빌붙어 있는 것들을 잔인하게 쏴버렸을 때 주름 여자의 뇌는 마치 빨래처럼 쥐어짜지는 기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의사는 더욱더 잔인하게 그녀의 주름을 헤집고 파헤쳐 주름 속에 숨어있던 속옷만 입은 고양이까지 봐버렸죠. 주름 여자는 수치심에 온몸이 97조각으로 나뉘어지는 것만 같았다. 집에 돌아온 주름 여자는 자신의 사진을 찢으며 울었습니다. 책상 요정. 주로 할 일 없는 사람들의 책상 밑에 기거하며 필기구를 훔침. 주미는 콜라주. 책상 요정은 주름 여자의 사진으로 날씬한 모습의 콜라주를 만들어주었는데요. 주름 여자는 축축한 덩어리를 뒤로 한 채 결심했다. 그 사진 속 여자가 되기로. 챕터 4. 불행의 굴절. 주름 여자는 옷 대신에 자신의 주름을 다림질했죠. 마사지를 받으면 혹시 주름이 펴지지 않을까 싶었지만 그녀의 주름은 너무도 깊어서 모든 걸 빨아들였습니다. 주름을 펴준다는 크림을 열심히 온몸에 치덕치덕 발라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었죠. 성형외과. 결국 성형외과로 눈을 돌렸습니다. 성형외과에선 총 6겹, 길이 112.3m의 주름을 없애려면 모두 잘라내고 꿰매야만 한다는데요. 귀함할 가격에 도망치듯 성형외과를 뛰쳐나왔죠. 그때 주름 여자에게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입술에 주사를 넣으면 탱글탱글 아름다운 입술이 되듯이 밥을 많이 먹으면 주름이 없어질 것 같았는데요. 그날부터 주름 여자는 부엌에 틀어박혀 열심히 먹어댔죠. 부엌의 마녀. 부엌 찬장이 거주지이며 냉장고 속의 오래된 음식물 쓰레기들을 먹고 삶. 가끔
자신이 집필한 창조적인 레시피를 제공한다. 부엌의 마녀의 레시피로 만든 요리들은 착실히 주름 여자를 살찌웠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바람대로 주름이 사라졌죠. 챕터 5. 불행의 진실. 주름이 없어진 주름 여자는 예쁘게 치장을 하고 그를 만나러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됐는데요. 그건 바로 그녀의 짝사랑이자 담당 의사인 그가 사랑스럽다는 듯 주름이 자글자글한 개에게 얼굴을 비비고 있는 모습이었죠. 심지어 개의 주름을 혀로 핥아대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혐오스러운 주름을 좋아하는 질 나쁜 취향을 가진 남자였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 주름 여자는 모두가 놀랄 만큼 많은 주름을 가진 여자의 얘기입니다. 성형외과 의사의 진단에 따르면 그녀의 주름은 6겹인데다가 총 길이가 무려 112.3m나 되는데요. 그런데 이 많은 주름이 대체 어쩌다 생긴 걸까요? 주름 여자의 주름 속엔 온갖 이물질들, 즉 그녀의 삶의 찌꺼기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름은 그녀의 삶이자 기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단순한 기억이라기보단 구겨지고 짓밟히고 다치고 깨져 절대 파줄 수 없게 되어버린 마음의 주름, 지독한 기생충을 품은 악취나는 트라우마라고 봐야겠죠. 이때 주름은 그녀의 힘으로는 어째볼 도리가 없었던 불가항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주름은 그녀의 잘못으로 생겨난 걸지도 모르는데요. 이때의 주름은 그녀의 죄나 단점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어쩌면 주름 여자는 스스로를 단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단정 지어버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는 주름 사이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는 의사였습니다. 주름 여자의 주름이 트라우마나 상처의 흔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정신과 의사나 심리 상담사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는 그녀의 아프고 더러운 속내를 끄집어냈죠. 권총으로 무자비하게 그녀를 쏘아댔고 온갖 상처와 트라우마가 까발려졌습니다. 특히 그녀가 가장 감추고 싶었던 깊숙한 내면의 고향인 속옷만 입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까지 들키고 말았는데요. 치료를 위한 것이었지만 그를 사랑했던 주름 여자는 수치심을 느꼈죠. 죽을 사자가 써져 있는 병원에서 그녀의 여자로서의 자존심은 죽었습니다. 그녀는 고양이와 살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저 불길한 개밥을 사기로 결심한다. 그런데 왜 개밥을 샀을까요? 이반이 난도질 당하는 말, 당신의 혀를 더 막살이 나세. 그건 광고에 현혹된 그녀의 일탈, 변덕은 아니었을까요? 늘 똑같던 일상에 일어난 작은 변화는 새로운 만남으로 이어졌죠. 그로 인해 주름 여자는 스스로를 다르게 정의하게 됐습니다. 조금 거추장스럽고 가끔은 이불 대신에 덮을 수 있고 때로는 진열대에 다가가는 걸 방해하는 것 정도라고 생각했던 주름이 아주 수치스럽고 끔찍한 것으로 여겨지게 됐는데요. 주름 여자는 수치심에 온몸이 97조각으로 나뉘어지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건 불행의 시작이었죠. 주름 여자는 자신의 주름이 불행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주름을 없애면 불행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챕터 4. 불행의 굴절. 그러나 주름 여자의 이런 판단으로 인해 불행은 굴절됐죠. 주름 여자는 살을 찌워 주름을 없애고 난 뒤에야 주름이 많아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는 혐오스러운 주름을 좋아하는 질 나쁜 취향을 가진 남자였다. 흉해 보였던 주름이 누군가에겐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었던 건데요. 불행은 주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그녀의 마음의 문제였죠. 그게 불행의 진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고군분투한 주름 여잔 이제 거인이 됐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112.3m나 되는 주름이 없어질 만큼 살찌었으니 말이죠. 주름이 깊었던 만큼, 주름이 길었던 만큼 그녀는 더 큰 거인이 됐습니다. 주름 속에 꽁꽁 파묻혀 있던 고양이는 더 이상 숨어있지 않았는데요.
대신에 짝사랑하던 남자가 좋아하는 주름은 없어져 버렸죠. 이제 거인이 된 그녀는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빨간 핫소스와 녹색 피클의 보색 대비는 주름 여자의 상반된 감정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핫소스는 매운맛으로 빨갛게 공격하고 피클은 매운맛을 잠재우며 녹색 방어진을 폈는데요. 그녀는 피를 보고 싶어하는 핫소스의 공격성과 방어하다 깨져버린 피클의 성향이 공존하고 있었죠. 그런데 핫소스와 피클이 균형을 이루고 있던 주름 여자의 내면이 그를 본 순간 뒤죽박죽이 돼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두근거리는 심장이 튀어나와 버렸죠. 경비원은 가장 먼저 살인 현장을 검증했다. 그녀는 핫소스와 피클의 균형을 깬 살인자가 돼 사랑을 꿈꿨습니다. 어쩌면 주름 여자를 만드신 건별 감독님은 핫소스와 피클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라 이런 상상을 한 걸까요? 혹시 피클에 핫소스를 뿌려먹는 그런 취향인지도 모르죠. 지금 보신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시네몽땅 채널 구독하기, 알람 설정에서 전체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시네몽땅의 영상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